어제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저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순서 같은 걸 조금 말씀드렸던 게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영업적인 순서가 첫 번째가 고객들의 만나는 사람들의 니즈, 목표나 또는 고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라고 했어요. 이 파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셉. 이 사람이 현재 지금 궁금한 거에 대해서 빨리 끌어내셔야 됩니다. 이걸 끌어내신 다음에 상담 테이블에 앉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타임은 환경 흐름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목표와 걱정과 뭐 고민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나면 이제 상담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그럼 상담 테이블에 앉게 되면 현금 흐름표라는 걸 작성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고객님의 지금 현재 돈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방법이 많은 FC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건 조금 디테일하게 저는 그냥 다 오픈하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을 드릴 건데 현금 흐름표 작성하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고객님한테 월의 급여가 얼마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월 급여가 얼마세요? 그럼 보통 250 정도 또는 270 정도 요 정도 됩니다. 또는 230을 벌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금액을 적어 놓고요. 급여일은 언제예요? 라고 물어봐요. 급여일은 보통 10일, 25일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작성하고 나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지금 현재 고정 지출로 한 달에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이 월급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빠져나가는 고정적인 금액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하고 고정 지출이라는 부분 자체를 적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국 FC님, 고정 지출 그냥 월급 들어오면 바로 나가시는 돈이 뭐가 있을까요? 사차는 월세 있을 테고 통신비 있을 테고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월세 얼마 정도 나가요? 저 한 20만 원 정도. 월세 20만 원, 좀 저렴하게 되시네요. 보증금은 얼마예요? 보증금 1,700. 1,700. 그리고 월세 지금 지내시다 보면은 뭐 공과금이나 뭐 관리금 이런 것도 좀 나가실 텐데 그런 거 합하면 얼마 정도 되세요?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그리고 핸드폰비는 얼마 정도 내요? 8만 원. 8만 원. 그리고 또 고정적으로 나가시는 거 뭐 있어요? 유류비나 유류비 얼마 정도 돼요? 20만 원. 회사랑 거리는 얼마나 돼요? 50km. 50km 정도 되세요? 그러면 회사에 출퇴근만 하셔도 한 20만 원 정도 나오시겠네요. 네. 보통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쓴대요. 근데 회사랑 거리가 사실 50km가 아니고 보통 10km, 15km밖에 안 되는데 유류비가 30만 원이 나간대요. 그럼 저희가 고쳐줄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자기들이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놀러 가는 그 활동비, 자기가 이제 사실상 생활비에다가 보태야 되는 게 맞는데 고정적인 유류비라고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걸 다 바꿔드려요. 그래서 유류비 20만 원. 또 핸드폰도 마찬가지야. 지금 8만 원 내시는 건 정상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간대요. 결제하세요? 게임 하시나요? 물어볼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기가 몇 개 묶여 있대요. 그럼 기기 정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잉여 자금 자체를 계속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유류비, 그럼 차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차 유류비도 나가시지만 차 유지비에 또 이렇게 차를 유지하시는 비용은 얼마 정도 나가요? 차 할부 없어요? 할부 없습니다. 보통 차 할부도 많이 얘기하고요. 차 할부를 만약에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처음에 성금 얼마 정도 내셨어요? 그리고 남은 기간은 할부 기간은 몇 년 정도 남으셨어요? 그리고 할부를 만약에 꼈다면 캐피탈은 꼈셨나요? 아니면 뭐 마이카를 이제 끼셨나요? 물어봐요. 그리고 이율이 몇 프로 정도 되시는지 기억나세요? 몰라요. 그럼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스마트 뱅킹에서 뱅킹에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이제 각 그 대출 받으신 그 금융사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율을 확인해 드리고 여기에서 이율이 만약에 최고 법정 금리를 넘어가면 조금 더 싼 이율로 바꿔드리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줄여드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차 지금 보험료 나가실 텐데 차 보험료는 얼마 내세요? 연 170, 120만 원. 차 보험료는 연 120 정도 나가시는데 170? 120? 120. 120 정도 나가시는데 이건 한 번에 일시로 내세요? 아니면 그냥 나눠서 내세요? 일시로 냈어요. 일시로 내요. 그럼 일시로 내는 것도 생각해야겠네. 일시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은행에다가 10만 원씩 모아줄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한 번에 낼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은행에다가 모으지 못하면 한 번에 이 지출이 생길 때 내가 돈을 모으다가 보면 갑자기 이걸 한 번에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지금이야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저축하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한 3달 쟁겨놓으면 그거 갖다가 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돈을 많이 월급 관리로 해서 진짜 전체적으로 돈을 모으겠다라고 하고 한 곳에 돈을 다 모아놓고 내게 생활비가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이걸 한 번에 낼 수가 없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은행 자금이나 뭐 아니면 카카오의 세이프박스 같은 것들로 인해서 조금 돈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자, 고객님 지금 현재 대출 뭐 예를 들면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 등록금 같은 거 대출 받으신 거 있으세요? 학자금? 없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네요. 저는 잘 나왔어요. 좀 재수가 없네요. 농담이고요.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또 보통 본인이 신용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율이 가장 높은 거 아세요? 왜 그러냐면 돈을 쉽게 땡겨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쉽게 땡겨 쓸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은 카드론입니다. 근데 카드론을 끼고 있는 생각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뭔가 머뭇거리고 이런다? 그럼 웬만하면 대출이 있습니다. 근데 대출도 대놓고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출도 가지고 있으면 대출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법정 최고 금리라는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9.9%인가 그래요. 근데 그게 다시 개정이 돼서 18.2%인가로 바뀌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23%, 막 24%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걸 낼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점점 이제 금리 자체를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24%씩 내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조금 대환해 줄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조금 말씀드리는 것도 이 분이 지금 현재 대출로 나가는 금액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1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잔금 자체를 그죠? 그런 식으로 말씀도 드리고 있고요. 또 그냥 숨 마셔도 나가시는 돈이 뭐가 있을까요? 청약이라고. 청약 얼마 하고 있어요? 10만 원. 10만 원 하고 있고요. 또 적금하고 있어요? 조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주식은 주식 다 넣고 있어요. 100만 원 정도. 주식을 월에 100만 원씩 내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네요. 어디다 넣고 있는지 혹시 여쭤봐도 돼요? 이것만 물어볼게요. 우량주예요? 네. 오케이 알겠어요. 얼마나 넣었어요? 기간은? 꾸준히 넣고 있어요. 맨 얼마나? 생기는 대로 그냥 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으시고요. 또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내세요? 20만 원 넣고 있어요. 20만 원 정도 내고 계시고 연금은요? 안 넣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기타적으로 또 나가시는 거 있나요? 뭐 모임 같은 거 있으세요? 개모임 같은 거? 없습니다. 뭐 배우시는 거 학원이나 없습니다. 뭐 자격증 공부하는 거나 그런 거 없으시고 네. 제가 지금 현재 되게 이상한 것까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육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자체를 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저 한 사람의 타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출 있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차 할부금 있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월세로 나가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보증금으로 얼마 정도 깔려있냐 이 정도까지 깔려있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인해서 연말정산 혜택 받아가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써놔요. 그런 거 다 쓰고 이제 한 번 더 해볼게요. 뭐 20, 30, 38, 뭐 60, 58, 요거 뭐 10만 원씩 모으면 될 것 같고요. 68,
대출 한 20만 원 나온다 치죠. 88, 98 조금 많아지고 주식은 뭐 있을 때마다 내시는 거니까 일단 보유하시고 보험 120 연금 없으시고 모임 없으시고 그럼 120 정도 나가시네요. 급여는 250 정도 나가시고요. 그죠? 그럼 250에서 120 빼면 130 정도 남네요. 그죠? 130에서 지금 한 달에 내가 급여를 받기 전날에 혹시 금액이 얼마 정도 남아요, 고객님? 그럼 보통 그래요. 안 남아요. 안 남습니다. 왜 안 남을까요? 카드값 들어오잖아. 자, 카드값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근데 카드값을 얼마 정도 나오시는지를 여쭤봐야 돼요. 카드값 얼마 정도 나와요, 한 달에? 80? 80 정도 나와요? 그럼 80에서 할부 얼마나 껴 있어요? 다 물어보죠,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 사람의 잉여 자금과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자금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물어봐요. 다 물어보고 돈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면 80만 원 정도 쓴대. 또는 카드값이 80만 원 정도 쓰면 내가 어쨌든 나머지 40만 원은 그냥 현금으로 다 쓰는 겁니다. 그러겠죠, 대부분. 그럼 현금으로 다 만약에 다 쓴대. 그러면 이걸로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적게 쓰는 거예요? 월급의 절반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혼자 사시니까. 뭐가 들어가요? 식비 같은 것들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식비를 보통 시켜먹는 편입니까? 아니면 해먹는 편이에요? 시켜먹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시장도 요즘에 물가가 엄청 많이 올라서 한 번 시장 볼 때마다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그냥 들어갑니다. 한 달치를 사는 게 아니고 2주치를 사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한번 고민해보고 고객들이랑 대화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내가 만약에 이걸 다 알고 있으면 고객들도 놀래요. 그죠?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나한테 상담 받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은 조금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 사람은 내가 나를 먼저 이해해줄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먼저 다 얘기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다 얘기해주면 금액이 이 정도 남습니다. 그럼 이 정도 금액이 남으면 제가 이제 얘기하죠. 생활비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루틴이 뭡니까?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여자친구 그래도 혼자 있으시니까 모텔 값은 많이 안 들겠네요. 남자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대놓고. 그리고 여자애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친구 있으세요? 네. 그럼 생각보다 돈은 별로 안 쓰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돈 많이 쓰시겠네요. 그럼 데이트 통장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한 달에 남자는 한 30만 원 내시고 여자는 한 10만 원만 내시고 만들어서 한 40만 원 정도로 그냥 편하게 데이트 하실 때마다 그 돈으로 쓰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그게 생활비의 일부분에서 한 게 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고요. 또 만약에 남자분들 담배 피세요? 네. 담배 피면 한 달에 담배값이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네, 15만 원 들어가요. 딱 고정 지출이에요. 저도 흡연을 하기 때문에 담배값을 고정 지출로 빼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혹시 술을 좀 좋아하시나요? 일주일에 술은 몇 번 정도 드세요? 너님은 안 먹죠. 술을 몇 번 정도 드세요? 한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세요? 되게 우리가 만나는 모르겠어요. 제 주변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3번씩 마셔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3번씩 마시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거죠. 술을 먹다 보면 사실상 유흥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술을 먹다 보면 또 내가 한 통 쏠게 라고 하는 그런 엠빵이 아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카드값이 쌓이거나 한 달에 내가 내는 자체 그러니까 원래 엠빵을 해도 되는 건데 엠빵을 굳이 하지 않고 기분 좋아서 한번 쏠 때 또는 1차 내고 2차를 내가 내는데 1차는 되게 싼 거 먹었는데 2차는 겁나 비싼 거 먹어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쓰는 돈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번 술을 마실 거면 한 번으로 줄이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세요. 이렇게 뭔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골프를 만약에 뭐 스크린 골프를 되게 좋아해요. 골프를 만약에 친다라고 하면 어쨌든 일주일에 골프를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은 한 3번씩 칩니다. 그죠? 한 3번씩 치면 어때요? 돈 자체가 한 번 갔다 오다 한 3, 4만 원 나가요. 그럼 3, 4만 원 나가면 일주일이면 10만 원, 12만 원 나가죠.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세요. 어떻게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십니까, 고객님? 내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이 정도 상태시면 실질적으로 골프도 능력 있는 사람이 치는 거예요. 또 술도 능력 있는 사람이 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주변 친구들을 따라 하시면 지금 시간이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난다고 해서 고객님께서 뭐가 바뀌실 것 같습니까? 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런 고객들도 다 그래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이 놓이지 않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비가 요 정도 되시는데 제가 생활비를 기준점을 정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고객분들의 지금 현재 생활비를 제가 매겨드리는 건 여자친구가 없어요? 50만 원만 쓰세요. 옷 사실 거예요? 나이 먹고? 지금 옷 필요하세요? 패셔니스타예요? 크게 필요 없어요. 추리닝 입고 다니세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 있으면 50만 원이 아니고 한 80만 원 정도로 잡아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있으면 어쨌든 돈을 더 많이 쓰게 돼요. 그지처럼 막 맨날 떡볶이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얘기를 드릴 때 기준점을 혼자면 50, 내 생활비, 담배값 포함. 왜냐면 생각해보면 한 번 내가 술을 마실 때 N방을 한다는 전제하면 3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야식 먹을 때도 만약에 야식 먹을 수도 있어.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나머지는 시장으로 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요. 얼마 안 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들면 사실 5번 한다고 하면 5만 원, 6만 원인데 그죠? 얼마 안 나가요.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지 않는데 내가 관리를 안 하면서 돈을 막 쓰니까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3번도 먹게 되고 어떤 날은 어떤 뭐 여행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50만 원이라는 돈으로 가지고 내가 혼자 생활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막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여자친구가 있으시면 혼자 쓰기엔 부족합니다. 50만 원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정해드리고 돈이 남아요. 이 돈이 남는 거에서 예를 들면 130이 남았어요. 그럼 이분이 혼자야. 50만 원 그리고 80만 원은 이제 제가 저축하는 플랜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험료 20만 원 내고 있다 했죠? 20만 원 여기다 플러스예요. 그럼 100 청약 10만 원 하고 있죠? 110이에요. 지금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자금 자체가 110만 원의 여유돈이 있다는 겁니다. 이 11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설계를 해드릴게요. 라고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냐면 이걸 먼저 앞에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IPO를 다 해요. 근데 얘가 만약에 거절할 거야. 그럼 저 갑자기 어떤 대출이 막 3천만 원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 있는 걸 까지 않아요. 근데 먼저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나중에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다 얘기하고 이것까지 최근 들어서 많이 해요. 이렇게 다 쓰면 이제 이 사람이 현재 지금 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대충 알죠.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해 드릴 때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지금 현재 총 자산이 얼마 정도 있으시고 총 부채가 얼마 정도 있으신지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총 자산은 일단 보증금 1,700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주식에다가 돈을 넣고 계시는 것들도 있는데 주식에다가 우량주 한 1,000만 원 있다 칠게요. 한 1,0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뭐 차 있다라고 하지만 차는 사실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산이라고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할부가 없는 차기 때문에 자산으로 분류해 볼게요. 자동차 지금 뭐예요? SM6요? SM6 지금 현재 중고가 얼마예요? 한 2천 하죠?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돈 모아놓으신 게 있어요? 적금으로 뭐 모아놓은 거나 예금으로 좀 넣고 있는 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퇴직금만 하죠. 뭐 퇴직금 보유하고 있는 뭐 예금 통장 같은 거 있으실까요? 한 1,500 있다 칠게요. 다 이렇게 뭐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지금 자산 얼마예요? 한 6천 정도 되네요. 그죠? 총 자산 6천이네요. 나이 28에 자산 6천이면 굉장히 훌륭하신 겁니다. 자, 부채 한번 볼게요. 부채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대출 그냥 본다고 할게요. 대출 한 1,000만 원 받았어요. 1,000만 원 받았으면 한 달에 한 25만 원 나오거든요, 대략.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부채? 뭐 대출, 뭐 이건 신용 대출이고요. 예를 들면 뭐 전세 살고 있어. 그럼 전세 대출 받은 거, 이자 내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부채겠죠. 실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표를 하나 또 만들어요.
그러면 고객들이 또 이제 보면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아니면 생각보다 내가 부채가 되게 많구나. 이걸 빨리 부채를 탕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자산을 더 많이 증식시킬 수 있는 플랜을 많이 세워주거나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현금흐름표예요. 이해되세요? 네.